안녕하십니까. 2020년 건축의 날 기념식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의 주영규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올해 건축의 날 행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과 또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를 바꾸는 대승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학회 사회공헌진흥원 원장인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사회를 바꾸는 대승건축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흔한 제목입니다. 어떻게 그럼 사회를 바꾸는가? 건축의 날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예상외로 조그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크게 만들까? 아니면 더 왕창 크게 만들까?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커지길 바라면서 하여튼데 그런 뜻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의 날 때 생각하는 거이긴 하지만 흔히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잘 쓰는 버릇된 말이 있는데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가? 나는 이 도시에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건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상적이에요. 저 말을 듣자마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저거예요. 저게 아니면 건축의 날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이 얘기를 끌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드라마가 있죠.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이 있는데 저 제목이 건축이 무엇을 하는 건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 세 가족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한 가족처럼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족은 공간을 얘기하고 세 가족은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은 세 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간은 사회적이고 사회는 공간적이죠. 그러니까 건축에 다루는 여러 공간들은 뭐 건축가의 또는 뭐 건축 기술사의 여러 역량에 따라서 뭐 다른 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사회적이어야 된다. 사회는 또 공간적인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하고 제안을 할 것인가 라고 해야 될 것이고 사회 쪽에 계신 분들은 건축을 대할 적에 저것이 나의 수단이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존중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깨달아야겠다. 저기 허름한 지붕도 한 가족에는 세 가족, 네 가족, 10가족이 살 수도 있어요. 저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많이들 쓰지만 공동체는 사회학자나 다른 여타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정의할지는 모르겠으나 공동체는 같은 공간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같은 집에, 같은 장소에, 같은 토지 위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공동체예요. 근데 만약에 공간이 좀 덜 돼 있고 장소를 잃고 있고 지역사회가 닫혀 있다면 공동체가 와해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건축은 공동체를 이루는 마지막 언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지막 공동 언어인가? 하필이면 수많은 언어들이 많아요. 뭐 미술, 음악, 문학 언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동 언어라고 하는 거, 그건 남아있는 건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속무용, 그 다음에 건축. 민속무용과 건축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개인적인 예술이 되고 자기 언어가 됐지만 그래도 건축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다. 그럼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거 있죠. 1학년만 들어가면 배우는 거, 누구나 한마디씩 다 하는 거. 비트루비우스가 미용강에 대하여 용강미에 대하여 말을 했다. 저게 지금 뭐에 쓸모냐?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재미없어 해요. 저게 제대로 실천되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서 경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틸리타스라고 하는 건 쓸모 있음이고 피르미타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어떤 강함을 얘기하는 거고, 베누스타스는 이건 뷰티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법 첫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제일 목적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용도를 정하여 안전, 기능, 환경, 미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미관까지 합하면 건축은 될 것이고, 그것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얘기는 어느 법에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스플리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이루는 것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의문인데, 저게 사회가 공간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렇게 수없이 건축법이 개정이 많이 될 것만 변함이 없어요. 어쩌다가 글자 하나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미, 용, 강, 용강, 미라고 되어 있는데, 용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법 제1조에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이 다 1,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라고 하는 게 저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라틴어로 베누스타스라 그랬죠. 근데 그걸 미라고 번역한다. 그게 잘못된 거다. 베누스타스는 뷰티가 아니에요. 기쁨이지, 딜라이트지. 기쁨과 미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미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듣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하여 엮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근데 기쁜 건 뭐냐면 모두 다 기쁘고 모두 나눠 갖는 거다. 이 개념은 꼭 목사님 설교 같은 얘기처럼 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건물을 왜 세우는지, 건물의 가치는 뭔지, 사회와 문화는 뭔지를 통틀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가 문제예요. 사회는 그러면 늘 선하고 착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될 것이고 항상 우리 뒤에 있어서 뭔가를 격려해 주는 거다.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사회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건축 뒤에는 늘 사회가 숨어 있어요. 건축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 뒤에 숨어 있다.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는데, 아까 제목이 사회를 바꾸는 건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나름대로 1번에 해당되는 게 빌딩 타입에 대한 반성이에요. 빌딩 타입은 주택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학교에서 과제 내는 것들이 다 빌딩 타입이고, 건축을 신축한다 그러면 그 건축계획 적는 큰 판에도 다 빌딩 타입이고 그걸로 허가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 빌딩 타입은 뭐에 쓰는 거냐? 이걸 얘기할 때 흔히 건축은 사회의 번역물이다. 건축은 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를 번역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건축가든 가술자라고 되어 있네. 잘못 썼네. 기술자든 사용자든 누구든 다 뭔가 같이 하는 공동의 번역자이니까 결국은 사회의 공동 번역자다. 그러니까 공동 언어죠. 어떻게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사회란 말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나오는 책들이나 여러 교수님들, 그 다음에 건축가 선생님들, 또 뭐 건축공학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사회를 두고 얘기할 때는 항상 건축이 사회를 만든다. 또는 사회가 건축을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쓰지만 입에 붙었어요. 정말 사회가 건축을 만들어주면 선할까? 건축이 과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건축의 날의 앞에 제목이 큰 타이틀이 그거죠. 작은 건축이 도시를 바꾼다. 이거하고 맞닿은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나는 얘기일지 모르겠으나 좀 이거에 대하여 실천과 이론과 여러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슬로건으로 끝인다. 사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사회는 무지하게 많아요. 시민사회, 자본주의 사회, 대중사회, 공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 공유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등등등. 어디에다가 맞추는 사회냐?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회가 건축에 대하여 항상 뒷바라지 해주고 저거를 따라해줘야 되는 거나 라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사회가 건축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대개 그렇게 쓰진 않고, 사회가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된다. 잘 번역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치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사이티란 말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사이티란 말 안에 본래의 취지, 이게 이제 시민사회라고 해서 넓어져서 돼 있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어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사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이 시민들이 많아지고 시민사회가 되니까 다 그런 집단에 놓여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인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니까 사회에 대한 것이 그냥 이렇게 공적인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사회는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건축을 생각할 때 저는 희망사항이 그래요. 건축을 문화다, 예술이다, 뭐 인문학이다,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푼다. 건축은 욕망의 그릇이다. 욕망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뭘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뭘 바라고 있다. 이것에 응했을 때 기쁨이 생기고 좌절도 생기는 법인데, 아름답게만 묘사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니 건축을 욕망을 담는 그릇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에 대하여 제가 요새 즐겨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가 쓴 인간의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회를 좀 다시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였어요. 사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균지로 한다. 사회라고 하는 건 균질하게 만드는 조건이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는 건축을 균질화한다. 또 한나 아렌트는 말하기를 획일주의는 사회의 고유한 것이다. 물론 이제 건축을 얘기하거나 다룰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분께서 엉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는 건축을 획일화할 수도 있다. 획일화하는 장본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근대에 들어와서 기계는 평등을 만들었고, 평등은 균일을 만들었고, 균일은 모방을 만들었고, 모방은 대중을 만들었어요. 이것에 만들어 이루어진 것이 모더니즘이고, 그것이 더 확장된 게 오늘날의 시대에 있을 거기 때문에 사회를 그렇게 좋게 보거나 우리를 응해주는 공적인 어떤 거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업생산은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모든 사물을 시장의 가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평등을 만들었고, 모두 평등하니까 모두 소비했고, 많은 사람이 소비하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건축도 대량 생산했고 소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균질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확장하고 격자로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응했는데, 거기에 잘 응해준 것이 근대 건축의 공간이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무소에서 지금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걸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소비되는 건축이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정의한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봐야지 뭐가 보인다는 거지, 아름답게 보이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은 소비의 주체예요. 가족은 공동체고 이쁘고 친밀하고 우리에 드리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가족은 딴 분야에서는 다 가족을 소비의 주체로 본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핵가족을 가지고 주택을 만드니까 주택은 가족이 소비하는 가장 큰 소비재다. 그러니까 주택은 무엇인가? 요새 오늘날 많이 일어나는 문제, 주택 문제도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자본주의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럼 저게 이제 자본주의를 반대한 쪽에서 보면, 그건 나쁘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중요하다면, 주택을 잘 덜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마이카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의 보관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택은 여러 상품들의 패키지 상품이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갔을 때 같이 파는 것들이 그게 모델하우스가 패키지 상품 파는 전시대다. 이렇게 보니까 주택은 또한 그뿐 아니라 신문적 사회의 신분을 상징하는 재산이기도 해요. 머리 아픈 대목이에요. 저런 것들을 누가 조장했는가? 사회가 조장합니다. 건축은 사물의 사용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사용가치보다는 사물과 기호의 차이로 본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신분의 차이도 생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망의 덩어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건축물을 내구 소비자라고 분류하지, 문화의 무슨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사회는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상품이요, 패키지 상품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건축가도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건축가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여러 건축의 현실을 보면 소비라고 하는 말밖에 쓸 것이 없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브랜딩을 합니다. 브랜딩이 뭐냐?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하기 위해서 충성과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과정인데 건축가도 알게 모르게 자기를 브랜딩합니다. 그렇다면 건축학생은 뭐냐?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소비되는 건축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다. 여기 이제 권력도 등장해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고 공간에는 권력이 있어서 건축은 권력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한다 그랬죠. 영역을 분리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무언가 무엇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이런 권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격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쓰라고 만든 게 디즈니랜드요, 테마파크요, 쇼핑몰이요, 이것들이 우리 건축을 이루는 중요한 테마들. 그럼 건축가 학생은 그럼 뭐 하는 학생인가? 사회에 복종하는 건물을 짓고자 준비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는 그래서 크다. 근대가 남긴 여러 건축 유형이 있는데 평등과 군지를 이룬 거예요. 거기 보면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근데 이 제도는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패키지가 시설이라 볼 수 있죠. 이 시설이란 말은 학교라는 제도는 학교라는 시설을, 감옥이라는 제도는 감옥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요. I go to church, I go to church. 너를 빼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가느냐, 공부하러 가느냐, 교회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가느냐, 시설이냐, 제도라고 하는 게 얽혀있다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학교의 건축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뭐 비슷비슷한 공간의 요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학교, 병원, 공장, 사무소를 시설로 번역하는데 이것이 빌딩 타입이다. 이 빌딩 타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건축가, 건축 연구자, 교수님들, 여러분들의 공통의 테마가 돼야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공간의 도식을 제안해야 된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제안은 안 해요. 뭘 하자고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로 공과 공이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뭐하긴 하지만 한 커먼이라고 그러고 퍼블릭이라고 말할게요.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건축 기본법에 제가 작성한 겁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자. 공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저도 뭐 이게 중요하다 했었어요. 근데 대개 공공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행정은 공이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업자는 사요 복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많았는데 행정이 꼭 공이 아니다. 행정이 공공이 아니다. 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행정이 공공은 아니다. 이것이 건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국가도 공공성을, 지방자치단체, 국민, 심지어 업자라고 부르는 사람까지도 공공성을 제한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각자 있는 거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하기를 조금 길지만 현대사회에서 평등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공적 연명을 정복하고 그 결과 구별의 차이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회는 공적이요 건축은 사적이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하는 말이다. 그거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공사업은 이제까지 토목이 주도해가지고 국가가 해왔어요. 주택은 건축이었는데 주로 개인에게 맡겼어요. 개인이 다 사고 여기 민간 자본이 만드는 걸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공공은 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런 절차를 받다 보니까 이 상업공간은 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이 잃어버린, 이런 커먼을 잃어버린 것이 됐는데 이것이 공의 전유물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커먼에 의한 그 경제학, 생태학적 경제학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있어요. 이거 화폐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이 아니다. 이게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세기는 사가 많아지고 공이 줄어들고 이 가운데 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보를 해줄까라고 하는 게 공공의 문제였고 그것이 합해져서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이거를 면적을 넓히자라고 하는 게 공공이 돼버렸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공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하고 건축사 신문에도 나오고 지방 건축사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가끔가다 하냐면 이 건축가들입니다.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 사적인 영역의 공공성 확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은 일반인들에게 자유나 문화를 자유롭고 즐기게 해준다. 이게 공공성 확보는 원리예요. 공공성이 무슨 사랑의 묘약인가? 그 다음에 건축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건축은 공공성을 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다 공공성입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덤벼들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기적인 사를 통제하는 특효약이 아니다. 그래서 대개 공과 커먼과 커먼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사이에 있어가지고 공용공간이란 말로 이거를 계속했어요. 가운데 끼는 거죠. 끼다 보니까 공공이 뭐냐면 이거를 전체를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 설계나 도시 재생이나 할 때 나오는 공공의 개념들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줄어들고 복종하고 받아쓰기를 하는 걸로 바뀐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게 공공성이 아니다. 사유와 공공 사이에 있는 게 공공성이 아니다. 한자를 봐라. 공공은 공도하기 이런 공이지 그게 한꺼번에 쓰여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오히려 이 커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가사의 바탕이지 사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커먼스라고 많이 해요. 이건 뭐 다른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시작할 때 저 퍼블릭이 먼저 있었을까요? 커먼이 있었을까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공통의 재산이 있었고 누가 많이 가지고 하려니까 점점 생긴 거지 퍼블릭이 먼저 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커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없는데 커먼이 없는데 공이 없고 사가 뭐가 있냐 이게 없는데 이게 있고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나 이용자 주변 지역사회 주민보다도 훨씬 장수물이고 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공통의 재산으로 자산으로 남는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공공성과 커먼스 이게 커먼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공공성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커먼스는 뭐냐면 사물, 정보, 공공,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계다. 건축이 이거에 관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은 무조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서 가야 돼. 근데 커먼스는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데 딱 위에 커먼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너무 한 사람이 많이 잡으면 잡아가지 말라고 규제를 해요.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 그 공원에 있는 여러 공원이 자체가 커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의자나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행동들이 이 공간의 이 넓은 것을 골고루 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퍼블릭도 아니에요. 프라이빗도 아니에요. 이런 상태. 예를 들면 천단공원 뒤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걸 저렇게 하는가?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커먼이고 이 바닥에 있는 여러 공원과 주변에 있는 이 재산들 자기네들이 그 이 건물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왜 없는가 그러면 저 커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것을 해석하는 건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어떤 커먼은 뭐냐 공유 자원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소유냐 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갖는가 함께 쓰는가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냉장고, 가로, 공원 등등 중심 시가지에 있는 것 이런 커뮤니티 레벨에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서의 지역에 대한 공간적 자원도 있죠. 뭐 심해 자원, 대기, 인터넷, 이게 전부 다 커먼에서 얘기하는 바인데 이걸로 바뀌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넓혀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넓혀주는 건 퍼블릭이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이 프라이빗가 넓혀줘야 된다. 이 프라이빗가 뭐냐? 이게 이제 건축이라고 치자 이거죠. 건축이라고 치면 이걸 어떻게 넓혀주냐, 이걸 어떻게 넓혀주냐는 공동의 과제지 이 퍼블릭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손을 떼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공공재란 말이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공공재, 퍼블릭 굿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새 주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다. 의사도 공공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공공재는 대개 보면 국가가 제공하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나 건축사들 보면 이 건축이 공공재란 말을 턱턱 쓰는데 정말 저는 금해야 될 말이야 생각해요. 만약에 국가가 투기를 하지니까 공공재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 얘기는 틀렸죠. 이 공공재란 말을 쓰면서 이유는 알겠어요. 어떤 주택이나 이거를 조금 더 정의롭게 잘 쓰자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공공재란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공성이란 말을 무책임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 공공이 뭐냐면 공의 힘으로 개인과 사회의 잠재해주는 이거를 확장해 주는 게 뭐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건축이 이것과 관계하고 이것과 관계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론적이거나 실천적인 것들이 나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를 바꾸는 건축 중에 세 번째는 대승 건축이라고 하는 말. 대승은 뭐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작년에 갑자기 생각나고 그랬는데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다. 그 승이라고 하는 건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레다. 큰 수레에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태우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해탈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건축이라고 하는 걸 바꾼다면 소승건축은 개인에 근거한 건축. 사회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대승건축은 뭐냐면 사회와 타인의 건축의 근거가 돼요.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된다. 건축에 날 때 특별강연 한 번 한 제목으로 끝나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한 5년, 10년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논의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심합니다. 저것을 왜 그러느냐? 듣기 좋죠? 건축은 모두 함께 만드는 거. 어떻게 함께 만드냐? 요 대목이 요게 이렇게 쓰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나오고 대학원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이는 말인데 정체가 없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모두 함께 만드는 거냐? 예를 들어서 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건축주가 주택을 만들었는데 야, 그거 내 돈으로 줬으니까 그거 내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공건축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줬으면 그 공공건축이 내 거냐?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 안에 세워지니까 그 집이 영향을 받았고 무언가 혜택을 받았다.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마을 풍경과 도시에 참가를 해. 그러니까 어떤 건축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건 되게 흔히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거는 건축가 선생님들이나 건축하시는 전문가들, 교수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모두가 있어야 된다. 저거는 조금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은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 안에 공유되는 모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모두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나만이 소유한 거라고 얘기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소유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건축은 공기와 같다는데 공기가 그러면 우리 거, 내 거냐? 아니잖아요. 모두 다 나누는 거라는데 그걸 보고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깊이 배려한 건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배울 때 건축의 타이폴로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형태로 보면 아이 뭐 답답하고 맨날 쓰던 거 쓴다 그러지만 옛날에 버네큘러한 건축들 보세요. 또 특이한 거 없어요. 오히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변형이 되니까 큰 사회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타이폴로지 자체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공짜로 얻은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문화재 자산들이 공유의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다른 하나 모든 이의 건축을 나타내는 말은 건축주, 건축가, 사용자, 국민 모두가 그 건물을 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건축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편안하게 썼지만 정말 이거는 여러 건축학회나 건축가협회 또 다른 건축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 문제 갖고 논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건축에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하고 실천한 건축이에요. 디자인 중에 보면 커머셜 디자인이 있고 소셜 디자인이 있어요. 건축에 소셜 아키텍처럴 디자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회적인 설계에 의한 건축,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의결하고 의식하고 해결하고 실천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제한을 해야죠. 강원도에서 불이 났다 그러는데 건축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저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이 매년마다 이뤄지고 벌어지는데도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럼 국가가 그걸 요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재해가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럼 일주일짜리 재해냐, 한 달짜리 재해냐, 모여 산다. 그러면 땅을 어떻게 주고 전기를 어떻게 줄 거냐? 만약에 그게 오래 산다면 그 아이들이 잠시 있을 동안에 뭔가 커뮤니티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건축을 만드느냐? 오히려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국가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까 공의 넓이를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두고 봤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마이가 호프 하이스쿨에 관한 얘기를 전 자주 해요. 여기 긴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여기 뭐 학교가 형편없어요. 학교 성적도 나쁘고 근데 미국의 영화 감독이 농구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지붕 하나 세워줬어요. 전국 2,500개 학교 중에서 꼴찌 중에 5번째래. 그런데 지붕을 세워서 현상설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 집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비가 올 그 개장하는 날 카메라를 찍었는데 굉장히 기뻐하던 이 카메라맨이 뭘 보고 기뻐하냐면 드디어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지붕이 내려오면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디자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끝나자마자 농구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이게 캡처한 사진인데 막 뛰놀면서 물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출해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저 건물 앞에서 비가 오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면 기뻐한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저 학교가 1년 반 후에 전국대에서 5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만들어진 물을 갖고 옆에 있는 동네에다 물을 공급을 해. 저게 누가 하느냐? 건축물의 지붕이 한다. 그 지붕이 공동체를 묶게 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렵진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했던 그 나무 심기 운동하는 학부형이에요. 학부형이 처음으로 물을 갖다가 받아서 저 물을 어디다 썼냐면 그 학교 교정에다 심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키워야겠다는데 그 물을 그 나무에다 이렇게 던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좋아했던 거야. 이게 건축의 힘이요. 커먼스를 얘기하는 것이요. 기존에 있던 빌딩 타입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산 식품을 가지고 요리와 제품을 해요. 어디에서 뭘 만들었는지 몰라. 그냥 사왔어요. 근데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재회사에서 난 건축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슈퍼에서 사온 음식 갖고 음식을 만든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생산하는 사람은 우리 건축계의 배타적인 사람, 남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 속에는 건축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직업 차이 종합적으로 많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냐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고 대선 건축의 일이다. 꼭 무슨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각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떤 기술로 건축의 어떤 부분을 세우고 고치며 최종적으로 건축의 큰 기쁨을 전했는가. 혹시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동네 어떤 집장사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건축을 하고 있다면 그를 높이 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건축의 이론이니까. 이런 눈들이 필요하다.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가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모든 건축은 뭐냐면 건축의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대승 건축의 세 번째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대승 건축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건축기본법에 아까 쓴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제가 쓴 말 중에 제일 잘 썼다 생각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법제처에서 사라지면 큰일 났다 그래. 딴 건 없어도 좋은데 요거는 안 없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살아남았어요. 실토하건대 저 공동의 노력으로 이것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건데 법을 만든 사람은 저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공동으로 함께 잘 만들어서 한다가 아니라 정말 공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사회를 바꾸는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보는데 말리에 있는 젠느라고 하는 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스크가 진흙으로 세워졌는데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건축이 도시를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 어려운 가지만 건축의 본질이 있다. 자, 이렇게 삽니다. 가운데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흙으로 만들어지니까 커먼의 자산이 있죠. 여기는 뭐 개인이 쓴다, 여기 모스크가 있다. 이게 다른 재료가 다 같은 재료예요. 재료가 진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퍼블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은 여기로부터 생긴 거예요. 다시 옆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이게 프라이빗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여기에 커먼이 있어요. 뭐 재료니 여기 있는 광장이니 모두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퍼블릭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도 들어왔어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나갑니다. 이게 이제 고치려고 매년마다 8시만 딱 되면 모든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6개월, 4개월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흙을 어떻게 바를 건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의논합니다. 갑자기 제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책을 참 여러 가지 많이 읽어봤는데 그러고선 나타난다 이겁니다. 공적인 장소에 출연의 공간이에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퍼블릭의 중요한 게 사람이 그 자리에 출연했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는 모르지만 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뭐 갔는데 이 사람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화폐 부분이에요. 이 사람도 여기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커먼즈에 속하는 거죠. 아까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동적 가치를 이용하자. 8시가 딱 돼가지고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진흙을 들고 올라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진흙이 말릴까 봐서 물도 주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모두 올라가서 건축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올라가서 매일매일 저거를 해서 칠을 하고 이것이 공동의 노력이요. 아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다. 이 사진은 뭐 제게 아니니까 좋지만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걸어서 23km씩이나 걸어가서 12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몇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옷도 갈아입고 진흙을 싣는다. 이런 뜻에서 건축학회에서 사회공헌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첫째, 고정된 제도에 의해서 새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까. 그게 사회의 기여입니다. 두 번째, 공과 사와 공의 모델로 모든 사람의 건축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같이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설계에 의한 어려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강조합은 그걸 통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러브하우스 같은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건축산업과 지역에 있는 어떤 분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한꺼번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가난한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가 건축을 만든다, 건축이 사회를 만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건축은 작아요. 이걸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에 모두가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를 바꾸는 건축에 대한 강의를 또 길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건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많은 후배들, 건축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에 뛰어들어서 건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사회와 공간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감사합니다. 네, 건축이 사회의 어떤 모습과 내용으로 공헌을 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건축에 대한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장명훈입니다.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지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은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건설 현장입니다. 독특한 대지를 가진 현장과 평상시에 방문하기 어려운 공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화건설에서 시공하는 연동 트리플시티는 자연과의 도심이 잘 어울리며 한라산이 뒤에 있고 색이 오름과 홀천이 흐릅니다. 지금부터는 공정에 따른 시공 촬영 영상입니다. 금호건설에서 시공 중인 제주 국립묘지입니다. 건축물은 한라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집약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묘역은 세계 자연유산에 어울리도록 원형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광장은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광장과 제주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현충탑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정에 따른 시공 촬영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학회 충북지회장 손태진입니다. 건축의 날 행사에 충청북도 건축문화재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건축문화재는 이 지역의 역사의 단면이자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문화재 운영에 협조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청사 국제설계 공모전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잘 발전을 해서 공공건축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밭대학교의 이상수 교수입니다. 이번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지회에서는 100년의 근대 건축 유산인 대전 충청남도청 구본당과 해마다 거행되는 학부생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학술 및 경진대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역사가 묻어나는 이곳은 옛 충남도청 본관이다.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지면서 1932년 중구 선화동에 자리를 잡았다. 근대 건축의 특징이 잘 살아있어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떠오른 장소. 곳곳에 묻어나오는 세월의 흔적은 이곳을 지나쳐갔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요철 모양으로 장식된 벽면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아한 장식품들은 과거에 이곳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형적인 관공서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대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과 창틀에 내려앉은 햇살은 우리에게 아픔을 견뎌낸 눈부신 역사가 있노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던 이곳은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감싸 안아 솟아오른 듯 섬세하고 고요하고 품격 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목 공간이나 예술적 표현 수단을 통해서 공동체 이상이나 다가구주택 급배기 환기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될 한남대학교 문경시입니다. 저희 목차로서는 프로젝트 여기서 있었던 그런 날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좋은 날, 또 좋은 인력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군산대학교 송석기입니다. 2020년 건축의 날을 맞아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건축계의 현안과 3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2020년 건축의 날 기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 8월달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모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올림피아드는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이제 매년 오프라인을 할 때도 온라인을 같이 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번에 만들어지면 코로나가 없어져도 저희들은 계속 이제 온라인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건축사 시험은 10% 미만 붙으니까 4년이나 공부한 사람이 건축사 시험조차도 못 보니. 특히나 지방에 있는 그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학교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 시대에 맞는 책들을 좀 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5명도 채 그 설계사무소에 안 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건설 회사도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가고, 나머지 40명은 저희가 그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타일 건축이에요. 타일 건축. 건축학회 회원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리기가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지회 21대 지회장 전남대학교 오세기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쁜 날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지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발전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라든지 학술 발표 그리고 후속 세대들의 건축적인 어떤 능력을 탐하기 위한 건축학 공학의 어떤 디자인 캠프, 지금까지 경연으로 시작해서 약 한 27년 정도 되는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광주 전남지회 회원 수는 약 1,000고, 직능별로, 대학별로, 기업,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공공기관, 연구소, 직능별로 약 한 50여 분의 이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집행부는 제가 20대 회장으로서 이제 바로 그 아래 수석 부회장인 유창균 교수님, 그리고 총무 부회장인 여선대 신흥주 교수님, 그리고 재무 부회장인 전남대 유종건 교수님, 그리고 정지훈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대한건축학회 광주 전남 지회 사무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회는 앞으로 연구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여러 어떤 후학들 양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 자문, 각종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지회에서 준비한 영상은 상영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나머지 영상은 거기서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 강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유현준 홍익대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공간이 어떻게 될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그냥 잠깐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식 행사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주영규입니다. 예, 오늘 열리는 2020년 건축의 날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건축인들에 대한 그간의 공적을 포상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시상식을 개최하지 못하지만 뜻깊은 이 자리에 건축계의 많은 선후배와 동료분들을 실시간 방송으로 모시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념식에 앞서 식순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정부 포상 발표, 시사, 수상자 소감, 건축인 선언, 공감하우스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재유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건축의 날 대회장인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강부성 회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2020년 건축의 날 기념 행사를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 제고를 기여하고자 2005년도에 제정된 건축의 날이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기념식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인의 축제이며 국민에게 건축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행사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건축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건축의 날로 새롭게 꾸며보았습니다. 올해의 기념식에는 훈장, 포장,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표창 등 영광스러운 26분의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발전과 건축문화의 증진에 애쓰시며 커다란 공적을 이루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건축의 날 기념행사로서 김광현 명예교수님, 유현준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고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 라는 주제로 해서 초대 작품전과 건축 사진전이 온라인으로 전시되며 멋진 소규모 건축물, 한옥의 진화, 롯데 월드타워, 부산의 건축과 커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견학과 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개 지회가 해당 지역 건축가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지역 건축의 영상을 상영하고 또 학회가 국민 관심 아이템으로 의욕적으로 준비 중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을 마련해주는 공감하우스 프로젝트 캠페인을 선포하게 됩니다. 국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번 건축의 날 기념행사에 건축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건축의 날 행사를 위해 크게 애써주신 이용도 건축의 날 운영위원장, 윤준선 주범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각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4일 건축의 날 대회장, 건축학회 회장 강부성 드림. 네, 강부성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건축의 날 공동대회장이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인 박재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박재유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그 사태 속에서도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건축의 날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건축의 날, 올해 건축의 날 행사는 사실은 저희 건축가협회가 원래 주관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3단체 건축학회와 건축사협회 또 저희 건축가협회가 이 건축의 날의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와중에 그동안은 이제 3단체가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건축의 날 행사를 주관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또 전문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 건축의 날 행사가 그저 시상하는 날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더 국민 모두와 건축인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한 단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대한건축학회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인 주체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이번 건축의 날 행사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하는 그런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대한 건축학회 이렇게 이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저희가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폭넓은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건축의 날의 행사가 단순히 그런 시상하는 날 또는 건축인 몇몇 분들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이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건축이 갖는 그런 우수성과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즐기는 그런 한마당이 되는 것을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단상에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건축이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고, 우리 국민의 그 어떤 건축적인 또 삶의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성해보면 한국의 건축의 현주소는 지금 사실은 동남아의 건축의 수준보다도, 우리가 동남아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선진국, 우리 다른 모든 분야가 상당히 K-팝이라든가 또는 영화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의 모든 분야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수준을 뽐내고 있는데, 사실 건축은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약간의 자괴감은 느끼지만 약간의 우리 건축이 지금 많이 뒤처져 있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뜻깊은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 더 좋은 한국의 건축의 미래를 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환영사를 대신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그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정감사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0년 건축의 날을 맞아 모든 건축인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건축은 예술입니다.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작가의 조형의지와 건물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른 미술적인 요소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의 본질은 쾌적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건물이라는 것 외에 공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공간예술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의 날이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역사의 발자취를 품고 있는 경복궁은 건축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한 공간예술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복궁 창건일이 건축의 날로 제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라는 올해의 주제가 우리가 건축을 조금 더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이나 광화문 광장 등의 랜드마크가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인 카페, 집, 학교 등도 작가의 조형의지와 미술적 요소를 반영한 공간예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건축물이 하나둘 모이게 된다면 고정관념처럼 굳어진 도시 이미지에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건축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건축에 반영해야 하는 일반인이다. 한국 현대 건축의 선구자이자 1977년 타임즈가
서울의 로렌초라고 칭했던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은 건축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공간들은 차갑고 딱딱한 재료들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는 온기를 품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건축인들의 축제인 2020년 건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내년에는 부디 축제를 축제답게, 잔치를 잔치답게 치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선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정부 포상 수상자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생략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영광의 수상자를 포상명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동탑산업분장 최두호 토문건축사 사무소 대표, 산업포장 김한섭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 세 분이십니다. 김혜정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관직 BSD 건축사 사무소 대표, 전재열 당국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표창 네 분이십니다. 김웅수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장현숙 제이드 건축사 사무소 대표, 신호국 타오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입니다. 7분이십니다. 김선아 SAK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진 삼진 건축사 사무소 대표, 신동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수 한밭대학교 교수, 이현호 동양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장미경 장승건축사 사무소 대표, 천근우 예천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입니다. 세 분이십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승 한양대학교 교수, 임종엽 인하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입니다. 김창성 협성대학교 교수, 김혜림 현신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형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 정재희 홍익대학교 교수 축하드립니다.
이상 총 26분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을 축하드리며 상장과 부상은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상에 대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시상식은 생략되었습니다. 영광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 8팀입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상장과 부상은 별도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치사입니다. 참석을 대신하여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을 주목하여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건축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 제16회 건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먼저 동탑 산업훈장을 받으신 최두원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과 공공건축상 수상기관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축산업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건축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의 중요성입니다. 건축이 만든 다양한 공간은 삶의 질과 안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고, 주택이 집이자 일터가 되면서 그 역할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도전 앞에 이제 건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건축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도시의 자부심이 되는 새로운 건축의 탄생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미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아주 초유의 비상한 상황에서도 이런 건축의 날 행사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주관해 주신 강부성 건축학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소개되셨는데요. 그간 건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의 날은 아마도 건축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제 뭐 영상으로 모이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 건축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하고 협력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 건축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저로서는 오늘 건축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줄곧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6기, 지금 6기 국건이죠. 6기 국건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정책의 목표는 그것이 6기든 1기든 5기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좋은 건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흔히들 좋은 건축이라는 것을 장소가 갖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사회 자본이다,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다.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건축이고, 그것을 가장 잘 이룩하는 것이 좋은 건축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견실한 산업체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까지를 뿜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 건축이 처한 상황이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적지 않은 건축물들이 공간 환경 측면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 모두 항상 부실 혹은 불합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정책과 행정 시스템의 일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건축 생산에 관련된 국가 정책의 기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항상 이랬습니다. 경제는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놀랍게 성장을 하고 발전했죠. 그 경제 성장의 결과로 창출된 국가 자원의 일부를 국민 생활 공간 환경, 즉 건축 생산을 위해서 배분한다 라는 것이 여태까지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정책이나 주택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의사결정은. 건축의 역할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결과를 배분받아서 생산하는 생활공간 환경을 문화적으로, 기능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건축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좋은 건축에 대한 걱정 역시 대부분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걱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건축의 역할이나 위상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불만, 또 뭐 건축을 건설 취급한다는 불만, 이것들이 다 이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불만과 우려들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 건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다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이 진짜 이런 이유에서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축을, 또 건축 생산을 저평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서양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을, 아까 국회 국토위원장이신 진선미 위원장께서도 그런 일관된 기조로 말씀하시던데, 건축은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축을 예술과 문화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건 물론 건축이 예술과 문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을
경제 효과와 산업 효과와 연결해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 저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경제에서 건설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토목의 4.5배입니다. 2018년 통계로 당장 뒤져보면 나오는 통계죠. 건설 전체 기성액이 292조 원입니다. 그 중에 건축이 200조입니다. 69%입니다. 200조. 토목은 44조입니다. 토목의 4.5배입니다. 건축이. 산업설비 플랜트 다 합쳐도 건축이 3배가 됩니다. 그것의 3배가 됩니다. 그 건축의 대부분이 중소규모 건축, 오늘의 그 건축의 날의 주제가 작은 건축이 도시를 바꾼다는데요. 그 건축의 건설업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그 건축의 건물 개수로 95%가, 그리고 건물 연면적의 50%가 작은 건축입니다. 대부분이 내수 산업이고 골목 산업에 속해 있는 생산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축이 우리 건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골목 경제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 규모가 이건 굉장히 큰, 자동차 산업 규모보다 큰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업 규모가 큰 만큼 이 건축 생산을 우리가 한 단계 질을 높일수록 부가가치 생산을 향상시킬수록 엄청난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어느 산업 못지않게 큰 것이 건축 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 정책은, 이제부터의 건축 정책은 생산물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그걸 통해서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그런 건축이 되도록 하는 건축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건축 산업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는 정책 기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조직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여러 과제들을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기획과정을 내실화하는 일, 설계공모제도를 개선하는 일, 민간 전문가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또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대가를 현실화시키는 일,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서 포함된 공공건축물이 허투루 지어지지 않게 그 사업 절차를 바꾸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가장 중요한 대목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모든 건축 산업의 정상화, 국가 주요 정책화를 포함한 이 모든 과제들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나 몇몇 관련된 전문가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건축인들이 협력하고 함께 해주셔야 이러한 혁신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날이 우리 사회 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상자 소감 순서입니다. 모든 수상자분들이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시간상 유공자 포상 중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두 수상자의 수상소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깊은 제16회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자연재해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앙을 극복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오늘의 건축의 날 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축계의 원로, 선배, 동료, 후배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건축인과 관계기관, 협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세월 함께한 가족, 회사 동료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축문화, 산업 발전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건축 환경과 새로운 질병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건축과 도시의 공간구조, 건축 시스템, 건축 형태의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며 건축 설계와 건축 기술의 전문가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국가 발전에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건축의 날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건축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한섭입니다. 오늘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0년 건축인 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산업포장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건축 각 분야에서 훌륭한 건축인들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게 이 상을 주신 것은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직 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공공주택을 위해 묵묵히 수행해 오고 계시는 LH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에 대한 포상으로 생각하며 이 영광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수상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과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감 잘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훌륭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인 선언 순서입니다. 건축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이영도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 건축인 선언.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적 팬데믹 재앙으로 사회, 경제, 산업 시스템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모든 정주 환경과 보편적 일상에서의 대변화에 직면해 있다.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국가 발전을 기록하고 보다 나은 삶의 형태를 구현해온 우리는 모든 건축인은 에너지, 환경, 기후 환경에 주목하며 건축을 통한 문화와 환경의 창조자로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건축이 이 시대의 산물로서 당대의 예술, 과학, 기술,
산업의 총체임을 인식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국가의 품격과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지지함과 동시에 고유의 지역적 전통과 세대를 거쳐 지속된 사회 문화의 정체성이 함축된 건축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쓴다. 우리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된 사회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 건축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학제 간의 융합 연구와 긴밀한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우리는 스마트 건축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으로 환경적 재난과 전 사회적인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다차원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최적의 설계 및 정책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회와 도전의 대변화 속에서 새로운 건축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적인 건축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건축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가장 실존적인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건축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한다. 2020년 9월 24일 2020 건축의 날 운영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이영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한건축학회가 국민관심 아이템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다 함께 영상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서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만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이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집.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그만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가용이 필요 없는 저희 일터와 가장 가까운 곳이 일단은 곰팡이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하고 거실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햇살이 좀 잘 비치고 화장실도 2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상상합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됐어요. 자식들 손 안 벌리고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집이면 좋겠어요. 우리 손주가 편안히 놀러 올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집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태어났다가 집에서 죽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생각하고 그래요. 집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동네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국가, 사회 모든 사람들이 건축가나 건축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아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 나의 동네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지어주고 또 싸게 임대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젝트가 보다 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전국민 공모를 시작합니다. 공모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을 모아 선별하고 검증된 신진 건축가들과 30여 명의 시공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하나의 멘토단을 구축하여 그 꿈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집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 내 소통과 공감을 통한 꿈과 행복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하우스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소통과 나눔, 그리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건축계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건축의 날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 SH, LH, YTN 등과 함께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소년, 가장 등의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주는 사회 공헌 역할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감동을 나누는 우리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집은 우리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본 프로젝트의 건축인뿐 아니라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개 2020년 건축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상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기념식장 한쪽에는 초대 작품전과 건축 사진전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전시되고 있으나 시간 되실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시 유보된 견학 및 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은 향후 학회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시국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 끝났나요? 예, 저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잠시 나와 주셔서